우리 진도부터 나갈게요. 알겠죠? 진도부터 나가겠습니다. 우리 산화환원 설명해 드릴게요. 보자. 우리가 산화와 환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볼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반응을 했어, 얘들아. 그러면 얘가 A', B' 이렇게 된다고 치자. 그러면 A가 A'이 되는 반응을 우리가 산화야 라고 한다면 B가 B' 되는 반응은 환원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게 되는 거야. 그럼 산화와 환원은 항상 어떻게 일어나? 하나의 반응에서 동시에 이루어져,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산화가 어떤 애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때 산화라고 하는지, 환원은 어떤 애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때 환원이라고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해. 산화는 어떤 아이들이, A라는 아이가 A' 될 때 산소와 결합을 하면 산화야 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 수소를 주면 환원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남에게 전자를 주면 산화야 라고 표현을 하며, 산화수가 커지면 우리가 산화야 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 산화를 하는 애는 내 옆에 있는 애를 뭐 시켰어? 환원시켰지? 그래서 환원을 만들어준다 라고 해서 환원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거꾸로 산소를 떼버리면 뭐가 돼야 돼? 환원이야. 수소를 붙여도 환원이야. 전자를 주는 애가 있으면 냉큼 받아줘야 되겠죠? 전자를 받으면 환원이야. 산화수가 감소하면 환원이야. 이런 애들을 우리가 보통 산화제로 사용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구리라고 하는 붉은색 구리를 산소가 있는 곳에서 가열을 했어. 그랬더니 붉은색 구리가 검은색 무언가가 됐어. 그럼 산소와 반응했다는 얘기죠?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산화구리를 만들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산화구리에다가 있잖아, 수소를 넣고 가열을 했어. 이해갔어? 그랬더니 갑자기 하얀색의 투명한 액체들이 뽀글뽀글뽀글 그 시험관에 맺히는 걸 볼 수 있었거든? 그러면 뭔가가 만들어졌는데 검은색이었던 구리가 붉은색으로 다시 바뀌었어. 그럼 붉은색으로 다시 바뀌었다는 것은 순수한 구리로 돌아왔다는 거지. 산소를 그럼 누가 가져갔을까? 수소가 가져갔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액체방울이 생겼는데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물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럼 여기서 찾아볼게. 구리는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구리를 만들었으니까 구리는 여기서 뭐가 됐어? 산화가 됐죠. 산화되는 거랑 환원되는 건 항상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 산소는 산화구리가 될 때 산소를 얘한테 제공한 거랑 똑같거든? 그럼 뭐가 된 거야? 환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됐어요? 다음에 산화구리가 구리로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려면 산소를 떼어버려야 되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 환원이야. 이렇게 되겠지? 수증기는 물이 될 때 산소를 받아들였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산화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또 해볼게요. 몇 가지만 설명해 볼 건데, CH4가 선생님은 화학 반응식 계수 안 맞추고 선생님이 그냥 알아서 맞출게요. 이거는 그 중요한 거 아니니까. CO2하고 뭘 만들었어? H2O 이렇게 됐죠? 그러면 CH4 입장에서는 수소를 버리고 산소를 받았으니까 뭐야? 산화야. 이렇게 되겠지? 다음에 산소 입장에서는 물이 되면서 수소를 받았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환원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되셨어요? 여기 되셨어요? 다음에 세 번째 전자의 이동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하면, 황산구리 수용액에서 황산구리 수용액은 이온화하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이온화하고 있을까? Cu2 플러스에 SO4 2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화하고 있지? 여기에 아연이라고 하는 금속을 넣었거든? 근데 황산구리는 무슨 색 용액이냐면 푸른색 용액이었는데 얘가 무색의 용액으로 바뀌었어. 색깔이 바뀌었다는 것은 용액의 종류가 바뀌었다는 얘기지. 용액 속에 구리 이온이 있었거든? 이해갔어? 근데 항상 금속은 금속끼리 반응성 비교를 해. 그러면 구리하고 아연 중에서 무색의 수용액을 만든 건 황산
황산 수용액이야. 황산 이온 수용, 황산 이온이 들어있는 황산 수용액이야. 그러면서 붉은색 구리가 석출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해갔니? 그럼 여기서 실질적으로 얘는 반응했어 안 했어? SO4-는 반응하지 않았지? 이런 애들을 우리가 무슨 이온이라고 부르냐면 구경꾼 이온이야.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럼 실제로 반응한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알자 이온이라고 부르지. 알자 이온만 갖고 반응식을 쓰면 구리 이온이 아연하고 반응하면 이거 조금 이따 다시 할 거야.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보시면 돼. 여기서는. 그러면 구리가 석출되고 아연이 수용액이 될 거야. 그럼 구리 입장에서는 이온이 원소가 됐으니까 부족했던 전자를 채웠죠. 그럼 뭐가 됐어? 환원이 됐지. 이해하셨어? 아연은 양이온 됐으니까 전자를 잃었지. 그럼 뭐가 된 거야? 산화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이해갔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 이해갔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게 뭐야? 산화수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럼 산화수가 어떻게 산화 환원 반응을 확인해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볼 거거든.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위에 있는 세 개로도 확인을 하는데 마지막 그 좀 복잡한 반응 있잖아요. 복잡한 반응은 다 산화수의 여부로 확인을 합니다. 우리 그렇게 보통 확인을 해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저게 어떻게 되는지를 볼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죠? 저건 안 지울 거야. 저건 얘네가 써야 되거든. 빨리 써. 1분. 30초. 30초. 뭐를 해야 되나? 선생님이 그래서 나는 우리 아들이 유튜버를 한다 그러면 적극 찬성할 거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내가 적극적으로 니네한테 눌러라고. 구독 좀 해달라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어떤 애가 세븐틴 공연 영상을 올렸대 유튜브에. 그래서 30만 명이 됐다는 거야. 야! 수익 창출했어? 내가 그랬더니 수익 창출을 안 했대. 왜? 뭐 쓰는 게 너무 많대. 해야 되는 게. 나 같으면 맨날 해가지고 이씨 조회수를 막 조작해가지고 맨날 치킨 사 먹을 돈을 얻겠다. 앉아서 수익 창출을 하는 거 얼마나 다행이야. 그치? 여러분들도 한번 유튜브에 도전해보세요. 난 강추합니다. 강추. 보자. 이제 산화수라고 하는 걸 해볼게요. 산화수라고 하는 것은 화학 결합을 하는 거잖아. A하고 B가 반응해서 A'이나 B'을 만드는 거잖아. 그랬을 때 내가 얘하고 반응을 할 때 화학에서의 반응은 전자의 이동이나 전자의 공유를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화학 결합을 형성할 때. 그러면 내가 전자를 주어서 산화를 했는지 전자를 받아서 환원을 했는지를 좀 간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가상적인 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근데 산화수를 할 때 이온 결합을 하는 NaCl이 대표적인 이온 결합 화합물이잖아. 이온 결합을 할 때는 굉장히 편해. NaCl,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지. Na는 Na 플러스가 돼야 되잖아. 전자를 뭐 해야 돼? 잃어야 돼. Cl은 Cl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 그럼 전자를 뭐 해야 돼? 얻어야 돼. 그치? 그러면 전자를 주는 놈이 있으면 전자를 받는 놈이 있으니까 산화와 환원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쵸? 근데 H2O는 H랑 O랑 같이 쓰지. 애매해. 전자를 받은겨? 잃은겨? 산화된 걸까? 환화된 걸까? 그쵸?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산화수라는 건 실질적으로 공유결합 물질들에 의한 산화와 환원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가상적인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산화수라는 것은 공유결합 물질에서 결합 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가 전자쌍을 모두 가져가서 그 가정에서 만든 어떤 숫자, 우리가 확인하기 위한 숫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산화수라고 하는 거야. 이것은 가정에서 만든 전자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산화수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시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산화수에는 규칙이 있어. 이 규칙들은 몇 개가 있는데 다 외워야 돼. 이것만 외우면 좀 편리해요. 뭐냐?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 무조건 0이다. 호돈소 물질 H2 있지? 얘 산화수 0인 거야. 호돈소니까 CU 금속이지? 얘 호돈소면 0인 거야. 똑같이. O2 0, NA도 0, 땡땡땡. 무조건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 0이다. 아시겠어? 두 번째, 단 원자 이온. 원자 한 개로 이루어진 이온. 이겼어? 이것의 산화수는 전하량이랑 똑같다. 그럼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이지. 얘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그냥. 알겠어? Cu 2 플러스 얘의 산화수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Cl 마이너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 S2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산화수가. 아시겠어? 이렇다. 다음에 세 번째. 다원자 이온의 산화수. 원자가 여러 개로 뭉쳐서 만들어진 이온이야. 그럼 원자마다 산화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산화수의 합은 그 다원자 이온의 전하량과 같아. 됐습니까? 뭐가 있느냐? MnO4 마이너스. 그럼 망간과 산소의 산화수의 합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야. 일반적으로. 그럼 마이너스 2짜리가 4개 있으면 마이너스 8이지. 그럼 얘는 플러스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7. 이렇게 된다. 이 얘기야. 됐습니까? 다음에 NH4 플러스. 질소와 수소의 산화수의 합이 플러스 1이라. 이 얘기야. 근데 일반적으로 뒤에 가서 써주겠지만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야. 그럼 이런 게 4개 있으니까 얘는 산화수가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다음에 CO3 마이너스. 탄소와 산소의 산화수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산소는 마이너스 2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플러스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돼. 알겠어? 다음에 SO4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2짜리가 4개니까 황은 산화수가 플러스 얼마가 돼야 돼? 6.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럼 산화수는 정해져 있는 것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안 정해져 있어요. 바뀔 수 있는 거야. 됐니? 이해하셨죠? 다음에 네 번째. 화합물에서. 화합물은 2가지 이상의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이야. 화합물에서 산화수의 합은 0이 돼야 돼. 됐어? 얘 뭐니? 이산화탄소죠? 다음에 C, 6, H, 12, O, 6. 얘 뭐니? 포도당이야. CH4. 얘 뭐니? 메테인이야. 이때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로 화합물에서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짜리가 2개니까 얘는 탄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얼마가 돼? 4가 되죠. 우선순위로 얘는 마이너스 2짜리가 6개니까 마이너스 10이지. 수소는 내가 플러스 1이 될 거라고 했어. 곱하기 12 하니까 합치면 0이지. 그럼 합쳐서 0이 나와야 되니까 탄소의 산화수는 이번에는 얼마가 돼야 돼? 0 돼야 돼.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해하는 거야, 동현이? CH4는 수소는 플러스 1이라고 그랬지, 무조건 산화수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4. 곱하니까 플러스 4지.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야. 같은 탄소라도 플러스 4, 0, 마이너스 4 이렇게 됐죠. 이해갔습니까? 또 하나 해볼게요. 보면 이쪽에다 쓸게요. NO2 들어봤지? 이산화질소. NO 산화질소 들어봤죠? N2O5 오산화 이질소 들어가셨죠? 이런 게 있어. 다음에 NH3 암모니아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쵸? 그럼 여기서 질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얼마겠어? 4 이거거든? 여기서는 질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얼마겠어? 2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얼마일까?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거든? 그럼 자세히 봐봐. 탄소의 산화수랑 선생님이 질소의 산화수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질소는 최대 산화수가 플러스 5거든요? 가장 작은 산화수가 마이너스 3이야.
오케이? 탄소는 가장 작은 산화수가 마이너스 4고 여긴 플러스 4야. 그럼 선생님 다른 것도 있지 않아요? 아니요. 얘네들은 이 각각에서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 안에 있는 숫자는 다 돼요. 플러스 2도 되고 플러스 1도 되고 플러스 3도 되고 다 될 수 있어. 하지만 플러스 5는 못 돼. 마이너스 5도 못 돼. 이해갔니?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질소도 산화수가 다양한 숫자가 다 될 수는 있어. 근데 가장 적은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까지밖에 안 돼. 얘는 6은 안 된다 이 얘기야. 이해갔어? 그럼 왜 그럴까? 이 산화수가 뭐랑 관련이 있기 때문이냐면 산화수는 원자과 전자와 관련이 있어. 그래서 산화수도 주기적으로 나타나. 무슨 얘기냐? 우리가 5번째 이걸 먼저 할 건데 플로린을 할 거야. 플로린이 F2로 있을 때는 호돈소니까 0이겠죠. 근데 플로린이 화합물로 있잖아? 그럼 얼마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야. 얘는 고정이야. 왜 그럴까? 플로린은 항상 전기음 송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원소거든요. 어떤 원소랑 결합을 해도 무조건 전자를 뺏어오기만 해. 그럼 얘는 언제나 전자를 받지 자기가 주는 애들은 없거든? 그럼 전자를 받아오면 항상 마이너스 산화수가 된다 그랬죠. 전자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전자를 받으면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거야. 이해갔니? 그래서 얘는 언제나 화합물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근데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 6개잖아. 이래 왜 그래? 산소는 16쪽이니까. 그럼 8개가 되려면 몇 개가 필요해? 2개가 필요하죠. 이해갔어? 그러면 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한테서 2개를 뭐 할 수 있어?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띠게 되는 거야. 화합물에서는. 이해갔니? 왜냐? 산소는 이 세상에 2번째로 전기음 송도가 커요. 그럼 플로린을 빼고는 다 뭐 할까? 받기만 하겠지? 그럼 웬만한 애들한테는 다 받는 거야, 산소는. 이해갔어? 그래서 항상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수 2개까지, 마이너스 2까지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근데 여기에서 산소는 O2일 땐 0이지만 화합물에서는 딱 4개의 산화수가 가능해. 화합물에서 대부분은 마이너스 2겠지. 이해갔어? 근데 마이너스 1인 경우가 하나 있어. 이 경우는 한 가지 경우야. 얘는 외워야지. H2O2 과산화수소에서만 그래. 이해갔어? 그 다음에 유일하게 산소보다 전기음 송도가 더 큰 아이한테는 뭐 할 수밖에 없어? 줄 수밖에 없죠. 이해갔어? 그러면 얘네들이 줘야 된대. 산소가. 그쵸? 그러면 얘는 플로린이랑 결합하는 OF2에서는 플로린한테 하나씩 2개를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플러스 2가 가능해. 여기에서는. 이 경우 하나. 됐어? 근데 플러스 1이 되는 경우도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걔는 뭐냐? 과산화수소가 아니라 과산화 플로린. O2, F2. 이 경우에서만 그래. 이 경우를 빼고는 다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산화수는 원자과 전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나타나. 그래서 나보다 전기음 송도가 크면 나의 원자과 전자수만큼 보낼 수 있고, 내가 원자과 전자수가 5개인데 나보다 전기음 송도가 더 큰 애가 왔어. 결합을 하려고. 그럼 내 거를 다 최대 줄 수 있지. 그러면 플러스 5까지 줄 수 있는 거야. 때때에선 플러스 4, 3, 2, 1. 그럼 플러스 산화수가 플러스 5까지 가능하죠. 나보다 전기음 송도가 작은 애랑 결합을 하고 싶어. 결합을. 그럼 내가 얘로부터 받아와야 되겠지. 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몇 개가 부족해? 3개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최대로 3개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럼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4개지. 그러면 내 거 4개를 줄 수 있지. 다음에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려면 내 거 4개를 뭐 할 수 있어? 받아올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원소는 자기의 원자과 전자수 범위 안에서 산화수가 결정되게 되는 거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산소 했고 7번에 수소는 H2일 땐 0인데 화합물일 때는 항상 플러스 1이야. 수소도. 근데 예외적으로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금속 수소화물. LiH, NaH, CaH2 이런 경우 금속하고 결합했을 때만 무조건 마이너스야. 그거 아니면 다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 됐습니까? 여기 필요한 거 있으면 조금 정리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게 뭐였어? 산화 구리가 수소랑 반응을 하면 Cu 되면서 H2O 될 거야. 이렇게 설명했죠? 이렇게 할게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단원자 이온이지. 산소와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럼 뿔 2, 얘는 마 2, 얘 호돈소니까 0. 이렇게 되죠? 얘 호돈소가 됐으니까 0. 얘는 뿔 1, 마 2. 산소는 어차피 안 변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수소는 산화수가 증가했지. 그럼 수소는 뭐가 된 거야? 산화했네. 구리는 산화수가 줄어들었으니까 뭐가 됐어? 환원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됐어? 모든 반응은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산화환원 반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뭐냐? 산화된 전자수는 환원된 전자수하고 무조건 같아야 돼. 무조건 같아야 돼. 한 반응에서 산화된 전자가 10개면 그 전자를 받아들이는 환원을 하는 애들도 10개는 필요한 거야. 10개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그럼 산화된 전자수를 어떻게 구해요, 선생님? 얘는 산화된 이온의 전하량, 산화가 몇 개 됐는지 플러스 2야. 그럼 전하량가 2개 된 거지. 그러면 이온의 전하량 곱하기 이온수. 산화된 이온수야. 이겼어? 이것은 환원된 이온의 전하량 곱하기 환원된 이온의 이온수. 이렇게 곱한 거랑 같아야 된다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세울 때 어떻게 세우는 건지를 볼게요. 나 못 잡은 거야? 잡았다. 봤어? 이런 여자야. 야, 거기 그 책에 있는 거 옥살나트륨인가요? 걔가 빼고 뒤를 봐봐, 뒤를. 뒤에 보시면 거기 산화환원 반응식의 맨 밑에 자료 2-에 다 봐. 2- 자료 2에 가나 다 중에 다 있지? 얘 불러봐. MnO4 마이너스가 SO32 마이너스 H2 여기 앞에야? 이것은 이걸 할 거야. 이겼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개수가 안 주어졌잖아요. 내가 개수를 맞추려면 요거에 입각해서 무조건 맞추는 거야. 그럼 맞추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원소들의 산화수를 조사합니다. 오케이? 산화수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산화수의 변화를 조사하고 다음에 산화된 전자수와 환원된 전자수에 의해서 환원된 전자수가 똑같도록 개수를 맞추고 마지막에 산소의 수를 좌우 새로 생기거나 소멸되는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소의 수를 맞추고 마지막 수소의 수를 맞춘다. 이거는 내가 한 거라서 수소수 맞추고 산소수 맞춰도 된다잉.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알겠습니까? 요거 두 개는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 그럼 먼저 산화수 조사 플러스 7 플러스 4 뿔1 마이 맞아요? 근데 어차피 얘네들은 거의 안 변하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4 얘는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산화수 조사. 그 다음 산화수 변화. 얘 플러스 7이 플러스 4 됐어. 그럼 뭐가 된 거야? 환원했지? 환원한 전자수가 몇 개야? 3개. 이겼어? 얘 황이 플러스 6 됐어. 얘 뭐가 됐어? 산화됐지 황이라는 애가. 얘 몇 개 산화됐어? 2개의 전자가 산화됐어. 주고받고 한 전자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얼마로 맞추면 될까?
6으로 맞추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할까? 2. 여기다가는 얼마를 곱할까? 3. 그럼 여기다가 2. 여기다가 3. 이렇게 곱하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산소수 맞춰보자. 여기 몇 개 있어? 8개, 9개 더해봐. 17개? 17개랑 여기에 있는 산소를 더한 것은 여기 몇 개 있어? 4 더하기 여기 뭐지? 12개? 네, 더하면 16개. 16개? 이겼어? 여기 더하기 이거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여기 H2인데 여기는 몇 개가 있어? H가 하나 있죠? 그럼 여기가 네모개 여기가 X개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는 얼마 있어야 돼? 2X개가 있어야 되죠? 여기보다 수소가 항상 2배만큼 있어야 되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X 16 더하기 2X 그럼 X는 얼마 나와? 슉 하면 1 나오죠? 이해했어? 그럼 여기 앞에다가 뭐 써? 1 여기다가는 그냥 뭐 쓰면 돼? 2 이렇게 써주면 개수비를 맞출 수 있다. 알겠어? 이해했어? 그럼 그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아까 화학 반응식 있는 거 돌아가 보세요. 거기 C2 어쩌고저쩌고 있는 거 있지 않냐? 그거 불러봐. MnO2 마이너스 H 플러스는 C2 MnO2 플러스 H2 내가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어? 산화수 조사. 그럼 C2 얼마니? 플러스 3 나오겠죠? 됐습니까? 이게 빨리빨리 나와야 돼. 얘 얼마 나오겠어? 플러스 7 나오겠지? 얘 플러스 4, 얘 플러스 2. 산화수 조사. C2. 얘는 전자가 몇 개 산화됐어? 하나 됐지? 근데 C2니까 하나당 하나씩 된 거잖아. 그럼 C가 두 개니까 한 번에 전자가 몇 개씩 움직여야 돼? 2개씩 움직여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어? C가 하나당 산화수가 하나 변한 거잖아요. 그럼 C가 2개면 2개가 움직이겠죠. 이것은 분자 하나의 분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는요. 몇 개? 5개. 이렇게 되지? 그럼 2하고 5를 최소 공배수하면 몇 개로 맞춰야 돼? 10으로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얼마 곱할까? 5. 여기다가 얼마 곱할까? 2 해서 10개를 맞춰야 되는 거야. 이해갔니? 그럼 여기다가 2. 여기다가는 5. 근데 여기다가는 2, 5 얼마를 곱해야 되겠어? 10을 곱해야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뭐 맞추라 그랬니 이제? 산소수 맞추라 그랬지?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산소를 먼저 맞추거든요. 그럼 산소 맞춰봐. 여기 몇 개요? 28. 맞아요? 여기는 몇 개요? 28이 돼야 되는데 모질라지?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 얼마 써야 돼? 8. 이렇게 쓰면 되겠지? 여기 몇 개 있어 수소가? 16개 있지? 그럼 여기도 얼마? 16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겠어? 이 화학 반응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이 산화된 전자수와 환원된 전자수가 뭐해서 그래? 같아서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맞출 수 있죠? 맞추실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하면 되는데 금속의 이제 반응성을 할 거야. 이것만 써두세요. 있으면 밑줄 쳐놓으시고. 그럼 보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금속의 반응성에 대해서 할 거야. 산화 환원 반응에서 어떠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금속의 반응성을 보시면 먼저 금속들이 반응을 잘해 못해 이런 거를 평가하는 거거든. 일반적으로 금속들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야. 그럼 무조건 모든 반응을 한다는 건 옥텟 규칙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려면 몇 개를 만들어? 8개를 만들어. 그럼 받아와서 8개를 채우기보다는 잃어버려서 채우는 경우가 더 많아. 이해니? 그러면 얘네들은 대부분 다 무엇을 잘해야 할까? 전자를 주는 반응. 무슨 반응을 잘할까? 산화를 잘하겠죠. 금속의 반응성은 보통 금속들이 얼만큼 더 다른 애들보다 산화를 잘하느냐를 평가해 주는 거거든. 근데 이 금속의 반응성은 화원에서는 암기로 나오는데 선생님이 요즘에 이제 예전에 가르쳤던 과학고
들어갈 때 가르쳤던 아이가 AS 받으러 와가지고 지금 AS 중인데 야, 아무튼 근데 그때 이제 요게 이제 화학전지 전위에서 나와요. 화학2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온 반쪽 전지를 이용해서 환원 전위값을 쫙 측정을 하거든요. 그 환원 전위값을 측정해서 그 전위값이 마이너스 쪽, 환원 전위값이 마이너스 쪽이 잘 되느냐, 플러스 쪽이 잘 되느냐, 이걸 가지고 금속의 반응을 리스트를 쫙 짜놔요. 그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 근데 이제 너네한테는 그걸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해야 돼? 무작정?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전위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은 또 델타 G라고 하는 자유에너지를 가지고 또 평형상수랑 또 뭐 화학 전위에서 전지랑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 그냥 무조건 금속의 가능성 쭉 써놓고 뭐 해야 돼? 외워야 한다 이거야. 왜 이 얘기를 해주면 어떤 애가 지금 왜 그러니? 그리고 저게 왜 순서가 저래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어떤 학생이 나한테. 훌륭한 학생 아니니? 근데 안 물어보잖아. 내과 학생이 나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위를 가지고 측정했는데 그 전위를 측정하려면 이것도 알아야 되고 이것도 알아야 돼. 측정만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화원에서 무조건 그냥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물어봤기 때문에 또 다른 학생이 의문점 없었지 근데. 의문점 없었지? 훌륭한 친구들이야. 그러면 금속의 이온화 경향에 대해서 알아볼 거거든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보면 칼, 가, 나, 마, 아라, 철, 리, 준화,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이렇게 있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 앞쪽으로 올수록 반응성이 커 금속들은. 반응성이 크다는 건 산화를 잘한다는 뜻이고 간편하게 얘기해서 양이온 잘 돼. 양이온이 우선순위로 먼저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 그러면 뒤로 올수록 반응성이 작은 것이고 얘네들은 뭘 잘한다라고 보면 돼? 환원을 잘해. 이렇게 보면 되는데 금속은 환원했다 해서 음이온은 될 수 없으니 그냥 원소 상태로 존재해. 이것만 외우면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황산구리 수용액이 있는데 이것서 어떤 아연이라는 금속을 넣었더니 반응성이 큰 아연이 아연은 여기 있고 구리는 여기 있으니까 아연이 먼저 산화를 하게 되는 것이야. 이해갔어? 그래서 구리 수용액이 무슨 수용액으로 바뀌어버렸어? 아연 수용액으로 바뀌었지. 그러면서 용액의 색깔이 변했고 이해갔니? 그러면 뭐 밀도도 변하고 이렇게 할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예시적으로 선생님이 A 수용액에다 B를 넣었더니 이렇게 했어. 넣었더니 수용액의 색이 변했대. 그럼 이걸 통해서 첫 번째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반응성을 알 수 있어. 됐니? 뭐냐? A 수용액이니까 A가 이온으로 있어야 되겠지. 근데 전하량을 모르잖아. 1간지, 2간지 모르잖아? 그럼 선생님이 그냥 A 플러스 이렇게 쓸게. 다음에 B라는 금속을 넣었더니 수용액의 색깔이 변했다는 건 B 수용액으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B 플러스 이온이 만들어졌다 이 뜻이야. 전하량 모르니까 이렇게 쓸 거야. 그 다음에 A가 석출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뭐가 됐어? 환원됐지? 얘는 뭐가 됐어? 산화됐지? 산화된 애랑 환원된 애가 어때야 된다 그랬어 선생님이? 똑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개수가. 그러려면 산화된 전자가 B, 환원된 전자가 A. 근데 A하고 B가 같아지려면 여기는 A 곱하고 여기는 뭐 곱해야 돼? B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개수를 쓸 수 있어. 여기는 B, 여기는 A 이거야. 무슨인지 알겠어? 이렇게 됐대. 됐니? 그러면 제일 먼저 반응성은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 먼저 산화한 아이들이 반응성이 더 큰 거니까 B가 A보다 반응성이 커. 이걸 알 수 있다. 이 얘기야. 됐어? 다음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온의 수가
감소했대. 이온수가 감소하거나 증가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전하량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온의 전하량을 확인할 수 있어. 이거야. 됐어? 그러면 A 수용액으로 있었을 땐 이온이 B만큼 있었지. 근데 B 수용액이 되니까 A만큼만 있었지. 근데 이온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B가 A보다 어때야 돼? 큰 거죠? 이해갔어? 그러면 전하량은 B 플러스가 A 플러스보다 더 커.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가면 3가, 뭐 2가면 3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1가면 2가, 이런 식으로 전하량이 더 큰 애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조건이 나왔을 때 또 비교할 수 있냐면 용액의 밀도가 증가했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용액이 A 수용액에서 B 수용액으로 바뀌었잖아? 근데 밀도가 증가했대. 그럼 B 수용액일 때 더 무겁다는 얘기지. 이해갔어요? 이해했어요? 용액의 밀도기 때문에. 그러면 B라는 용액일 때 A라는 용액보다 무겁다는 얘기는 더 무겁다는 건 뭐야? 원자량이 더 뭐하다는 거야? 크다. 이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원자량이 누구보다? A보다 B가 더 커. 나중에 이온으로 있는 게 더 커.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가 있게 된다. 이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예시적으로 가능한 개수가 다르죠. 개수를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응. 용액 안에는 A라는 아이는 어차피 석출돼서 용액에서 벗어나는 거죠. 용액 안에는 B 이온만 있어야 되지. B 수용액이 됐으니까.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A는 어차피 석출돼서 나간 거니까 용액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안 돼. 이해하셨어?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X 플러스 A 플러스 이온이 있었어. 몇 개 있었냐면 네모가 6개 있었어. 근데 Y라는 금속을 넣었다? X이온에다가. 이겼어? 그랬더니만 네모 2개에 세모가 2개 있었어. 그러면 네모 4개가 반응해서 세모 몇 개를 만들었다는 얘기야? 2개를 만든 거지? 그럼 세모가 Y이온이잖아. YB 플러스라고 할게. 이해갔니? 그러면 여기서 반응성은 비교가 되죠? X가 Y보다 어때야 돼? 더 작아야 돼. Y가 반응성 더 커야 돼. 이해갔니? 근데 얘 4개가 반응하는데 얘는 이온수가 어떻게 됐어? 줄어들었지? 이온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전하량이 더 증가된 금속이 산화됐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A 플러스보다 B 플러스가 전하량이 더 컸을 거라 이 얘기야.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4대 2로 반응했지. 그러니까 2대 1로 반응했지. 반응비가 2대 1이면 전하량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지? 1대 2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플러스 1가고 얘는 플러스 2가여서 플러스 2가가 더 큰 거야. 플러스 2가, 플러스 1가 이렇게. 됐어? 근데 내가 여 상태에다가 Z라는 금속을 넣었거든? 됐어? Z라는 금속을 넣었더니 동그라미가 2개가 이렇게 생겼대. 이해갔어? 동그라미 2개가 생겼대. 이해갔니? 그럼 동그라미는 뭐겠어요? 여기서 따르니까. Z, C 플러스 이온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반응성은 X, Y, Z가 제일 큰 거 알 수 있지? 얘 플러스 얼마였어? 6이었지? 이해갔니? 그럼 얘도 플러스 결국에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되는 거지? 이해갔어? 그래서 Z의 전하량은 그럼 결과적으로 C 플러스의 전하량은 3 플러스로 가장 뭐 해야 된다? 커야 되는 거야. 이온수가 제일 작아졌으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X는 플러스 1가, Y는 플러스 2가, Z는 플러스 3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아시겠어? 됐어? 이런 걸 우리가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합니다.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하는 거고, 산화환원 반응의 대표적인 예는 뭐 연소라든지 호흡이라든지 또는 뭐
산소 개표 백제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한 운동들을 모두 다 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니? 됐니? 그러면 단원 평가